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전문가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영상방송 규격에 관한 문제로 NTSC 방식의 프레임 레이트를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NTSC 방식의 프레임 레이트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3번 29.97fps입니다. NTSC는 미국과 일본, 우리나라 등에서 오랫동안 사용해온 아날로그 컬러 TV 방송 규격입니다. 처음 흑백 TV 시절에는 초당 30프레임을 그대로 썼는데 이후 컬러 신호를 추가하면서 기존 흑백 TV와의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해 프레임 레이트를 아주 약간 낮춘 29.97fps로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30이 아니라 소수점이 붙은 값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흑백 시절 기준값인 4번 30fps는 정답이 아니고 1번 24fps는 영화에서 주로 쓰는 값이며 2번 25fps는 유럽 8방식에서 쓰는 값이라 모두 NTSC와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옛 비디오 테이프 영상이 29.97로 재생되던 것이 바로 이 규격입니다. 정리하면 NTSC의 프레임 레이트는 호환성을 위해 미세하게 낮춘 29.97fps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는 스트리밍 기술에 관한 문제로 적응적 비트레이트의 목적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스트리밍 비디오에서 적응적 비트레이트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2번, 네트워크 상황에 따른 품질 조절입니다. 적응적 비트레이트는 사용자가 처한 네트워크 대역폭과 디바이스 성능을 실시간으로 감지하여 그 상황에 가장 알맞은 화질로 영상 품질을 자동으로 바꿔주는 기술입니다. 인터넷 속도가 빠르면 고화질로 올리고 느려지면 화질을 낮춰서 끊김없이 영상이 이어지도록 도와줍니다. 따라서 화질을 고정해버리면 네트워크가 나빠질 때 버퍼링이 생기므로 1번은 목적과 정반대이고 파일 크기를 무조건 늘리는 3번이나 단일 해상도만 제공하는 4번 역시 상황에 맞춰 조절한다는 적응적이라는 개념과 어긋납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에서 신호가 약해지면 화질이 잠깐 낮아졌다가 신호가 회복되면 다시 또렷해지는 것이 바로 이 기술입니다. 정리하면 적응적 비트레이트의 핵심은 네트워크 상황에 맞춰 품질을 유연하게 조절하여 끊김없는 안정적인 시청 경험을 제공하는 데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문제는 3D 렌더링 기법에 관한 문제로 레이트레이싱의 특징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3D 렌더링에서 레이트레이싱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2번 사실적인 광선 효과입니다. 레이트레이싱은 빛의 광선이 나아가는 경로를 하나하나 추적하여 물체 표면에서의 반사, 굴절, 그림자 등을 물리적으로 계산하는 렌더링 기법입니다. 이렇게 광선을 일일이 따라가기 때문에 실제 세계와 매우 흡사한 사실적인 빛 표현이 가능하지만 그만큼 계산량이 많아 렌더링 속도는 느린 편입니다. 따라서 빠른 속도라는 1번 설명은 옳지 않고 오히려 고품질이 특징이므로 낮은 품질이라는 3번도 틀린 설명입니다. 또한 3차원 공간의 광선을 다루는 기술이므로 2D 전용이라는 4번 역시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유리잔에 비친 빛이나 물에 어른거리는 반사를 진짜처럼 그려내는 영화 CG가 대표적입니다. 정리하면 레이트레이싱의 핵심은 사실적인 광선 효과 표현에 있으며 품질을 위해 속도를 양보한 기법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전문가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색채 이론에 관한 문제로 CIE 랩스타 표색계의 L스타 값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CIE 랩스타 표색계에서 L스타 값이 나타내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3번, 명도입니다. CIE 랩스타 표색계는 사람이 색을 느끼는 방식에 가깝게 색을 수치로 표현하기 위해 만든 국제 표준 색채로 장치에 상관없이 색을 객관적으로 다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세 가지 값으로 색을 나타내는데 L스탁은 명도, 즉 밝기를 의미하며 0이면 완전한 검은색, 100이면 완전한 흰색을 나타냅니다. 나머지 A스탁은 빨강과 초록 사이를, B스탁은 노랑과 파랑 사이를 표현하죠. 따라서 L스탁은 색의 밝고 어두운 정도를 담당하므로 정답은 3번, 명도입니다. 1번 색상과 2번 채도는 색의 종류와 선명함에 해당하며 주로 A스타와 B스타가 함께 만들어내는 요소이고 4번 색온도는 조명이 따뜻한지 차가운지를 나타내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
엘스탁의 의미와는 맞지 않습니다. 같은 빨강이라도 밝은 빨강과 어두운 빨강을 가르는 것이 엘스탁이죠. 즉, 밝기를 맞는 축은 엘스탁이므로 정답은 3번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디자인 사조에 관한 문제로 바우하우스 운동의 철학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바우하우스 운동의 핵심 철학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2번 기능과 미의 조화입니다. 바우하우스는 20세기 초 독일에서 시작된 조형 학교이자 디자인 운동으로 오늘날의 현대 디자인 전반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핵심 철학은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는 말로 요약되는데, 즉, 불필요한 장식을 과감히 걷어내고 실용적인 기능을 중심에 두되 그 단순한 형태 안에서 아름다움도 함께 추구하는 기능과 미의 조화였습니다. 또한 예술과 기술, 공예를 하나로 통합하려 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1번 장식의 극대화는 장식을 줄이려던 방향과 정반대되고, 3번 전통 양식의 보존은 과거를 따르기보다 새로운 현대적 조형을 추구한 점과 어긋나며, 4번 개인적 표현의 중시는 누구나 쓸 수 있는 보편적 실용성을 강조한 바우하우스와 거리가 멉니다. 오늘날 단순하고 실용적인 가전이나 가구 디자인이 그 정신을 잇고 있죠. 따라서 기능과 미의 조화를 뜻하는 정답은 2번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그리드 시스템에 관한 문제로 거터의 의미를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드 시스템에서 거터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2번 컬럼 사이의 간격입니다. 그리드 시스템은 화면이나 지면을 일정한 격자로 나누어 요소들을 질서 있고 일관되게 배치하는 디자인 방법입니다. 이때 컨텐츠가 들어가는 세로 기둥을 컬럼이라고 하는데, 거터는 바로 이 컬럼과 컬럼 사이에 두는 간격을 의미합니다. 적절한 거터를 두면 컨텐츠끼리 너무 다닥다닥 붙지 않아 가독성이 좋아지고 시각적으로도 각 항목이 깔끔하게 분리되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신문이나 잡지에서 글 단락들이 서로 붙지 않고 일정한 틈을 두고 나뉘어 있는 것이 바로 거터 덕분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1번 페이지의 여백은 마진이라는 다른 용어이고, 3번 제목과 본문 사이의 간격이나 4번 페이지의 경계선은 거터의 정확한 정의가 아닙니다. 마진이 지면 바깥쪽 테두리 여백이라면 거터는 안쪽 컬럼들 사이의 간격을 가리키므로 정답은 컬럼 사이의 간격을 뜻하는 2번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전문가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CSS 그리드 레이아웃에 관한 문제로 그리드 아이템이 차지할 영역을 지정하는 속성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CSS의 그리드 레이아웃에서 그리드 아이템이 차지할 영역을 지정하는 속성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1번 그리드 에어리아입니다. CSS 그리드는 화면을 행과 열로 나누어 요소를 배치하는 강력한 레이아웃 도구입니다. 이 중 그리드 에어리아 속성은 하나의 그리드 아이템이 어느 행에서 시작해 어디서 끝나고 어느 열에서 시작해 어디서 끝나는지를 한 번에 지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미리 이름을 붙여둔 그리드 영역을 그 이름으로 간편하게 참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반면 그리드 포지션, 그리드 로케이션, 그리드 플레이스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속성 이름이므로 2번, 3번, 4번은 모두 옳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헤더, 본문, 사이드바 영역에 미리 이름을 정해두면 각 아이템의 그리드 에어리아로 그 이름만 적어 손쉽게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그리드 아이템이 차지할 영역을 지정하는 속성은 그리드 에어리아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HTML5 폼에 관한 문제로 폼 검증을 비활성화하는 속성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HTML5에서 폼 검증을 비활성화하는 속성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2번 No Validate입니다. HTML5는 사용자가 폼의 값을 입력할 때 형식이 맞는지 브라우저가 자동으로 검사해주는 기능을 기본으로 제공합니다. 그런데 직접 검증을 처리하고 싶거나 검증이 필요 없을 때는 폼 태그에 No Validate 속성을 붙이면 됩니다. 이 속성이 있으면 브라우저의 기본 검증 기능이 꺼져서 입력값을 그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면 Validate is false, Validation is off, Check is false 같은 표현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잘못된 속성이므로
1번, 3번, 4번은 모두 옳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바스크립트로 직접 검증 로직을 만들어 처리하고 싶을 때 no validate를 붙여 브라우저의 자동 검사를 꺼두는 식으로 활용합니다. 정리하면 HTML5에서 폼의 자동 검증을 끄는 속성은 no validate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문제는 자바스크립트 맵 객체에 관한 문제로 그 특성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자바스크립트의 맵 객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4번, 키는 중복될 수 있다입니다. 자바스크립트의 맵은 키와 값을 짝지어 저장하는 컬렉션 객체입니다. 일반 객체와 달리 문자열뿐 아니라 숫자, 객체 등 모든 데이터 타입을 키로 사용할 수 있고 데이터를 넣은 순서, 즉 삽입 순서를 그대로 기억한다는 특징도 있어서 1번, 2번, 3번은 모두 올바른 설명입니다. 그러나 맵에서 각 키는 반드시 고유해야 하므로 키가 중복될 수 없습니다. 같은 키로 값을 다시 설정하면 새로운 값이 이전 값을 덮어쓰게 됩니다. 따라서 키가 중복될 수 있다는 4번이 옳지 않은 설명이라 이 문제의 정답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같은 키의 값을 2번 넣으면 2개가 따로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넣은 값 하나만 남게 되어 앞의 값은 사라집니다. 정리하면 맵의 키는 절대 중복될 수 없고 항상 고유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